여러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사퇴 요구가 있는데 혹시 입장 변화가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퇴 요구했는데 혹시 입장의 변화는 없으실까요? 네, 이미 충분히 해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은 계속 백지 신탁하셨다가 되돌려 받으셨는데 이게 취지에 맞다고 보실까요?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은 어떻게 처분하실 건가요? 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면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다라는 게 이해훈 지명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논란도 굉장히 큽니다. 이해훈 지명자가 과거 흑수저들이 어떻게 월급을 저축해서 아파트 살 수 있느냐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해훈 지명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추적해서 수십억 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을까? 과거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월급을 저축해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흑수저 무주택자들을 완전히 그냥 진짜 벼랑으로 내모는 자괴감은 말할 수 없이, 정부가 현금 부자들,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집 싸게 냅두고 오히려 그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빚도 못 내고 집도 못 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내팽개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나에게 여윳돈이 생기면 그린펀드에 제일 먼저 투자하고 싶다고요? 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주식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돈 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내가 돈을 벌든 잃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제 돈이 쓰이면 좋죠. 자, 이해훈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해훈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37억 원입니다. 근데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가 106억 원.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이 지금 이해훈 부부의 아파트도 100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분양가보다 약 7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본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100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해훈 부부인 겁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목소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호가는 외국에 비해서 이 사람들도 상당히 2억이에요. 님은 고반포가 좀 찍고 있으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예측돼 있는 거죠. 자, 뭐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살 수는 있는데 과거 이해훈 지명자가 뱉었던, 말했던 발언들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무주택 기간으로 굉장히 오래 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무주택자로 살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집주인한테 전화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26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았고, 당시에도 아파트는 없었지만, 집은 없었지만 상가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까 뒤가 다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김용태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전형적인 이런 가진 자의 어떤 서민 기만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대사처럼 저는 지금에 와서는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 이해훈 장관 후보자야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떻게 저런 분이 3선까지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당의 혁신안이 좀 잘 작동을 해서 이런 분들이 공직자로서 또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세가 26억인 것도 사실 상당히 좀 높은 가격입니다. 그럼요.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 집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 청약에 당첨이 됐나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10.15 대책들보다도 정말 공정한 청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청약 제도부터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파트 값도 아파트 값이고 이해훈 지명자 또 6년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했다. 10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앞서 목소리 들려드렸던 대로 모든 건 청문회에서 다 소명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재산이 대폭 상승했을 뿐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긴 하죠. 함구령을 지금 내린 상황인데 계속해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자기가 잘 맞추겠다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 뭐 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너무 위태롭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조기낙마하면 일종의 책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지명 철회하는 것도 별로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본인이 사실은 결단을 하시는 게 정말 지금도 이미 만신창이지만 정말로 청문회를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자, 지금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도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이혜훈 지명자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청문회 통과도 지금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학 위원,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좀 의견이 여러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를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소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고, 보수 정당에 지난 20년 동안 몸을 담으면서 5번 공천받았고 3번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의 공격력이 지금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 보면 뭐 증여세, 뭐 자녀들의 4,300만 원 증여세 누가 냈냐, 어떻게 미성년 자녀들이 그걸 가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 주진우 의원의 아들 건이 또 튀어나오잖아요. 그때도 뭐 7, 8억인가를 증여받았다고 했는데 그 증여세 2억을 누가 냈냐,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중 증여세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미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 부분이 공직자로서 과연 바를 거냐,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사실 떳떳하게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청문회까지 간다면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국민의힘의 공격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